기자들의 취재 아이템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과학 일렬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엔 페트 플라스틱 분해 효소에 대해서 이성규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선 페트 플라스틱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이 플라스틱은 1869년에 최초로 합성이 돼서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이 만들어져서 이용되고 있죠. 예. 이 플라스틱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합성이 되고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바로 이 PET, 페트 플라스틱입니다. 이 PET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약자인데요. 예. 여기서 이제 폴리는 중합, 반복됐다라는 뜻이고, PET는 이제 그 에틸렌 글리콜과 프탈레이트산이 반복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흔히 생수병으로 쓰이는 페트병에서의 페트가 이 PET를 뜻하고요. 페트병 이외에도 이 테이크아웃 컵이나 자동차의 매트, 안전벨트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PET, 페트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바이오 촉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효소를 발견한 건데요. 이 효소가 어떤 거길래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거죠? 이 효소라는 건 이제 그 생명체가 만드는 단백질의 일종인데, 예. 이 우리 몸에는 다양한 이제 생체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네. 이 생체 반응을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촉매, 바이오 촉매인데 이제 우리가 바이오 촉매를 효소라고 부르죠. 예. 근데 이 PET 플라스틱은 이 효소가 분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플라스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는 효소가 분해하는 플라스틱 가운데 하나다. 이런 설명인데 네. 이게 궁금한 게 이 페트를 분해하는 효소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지구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이 예. 미생물들 가운데에는 이 PET를 분해해서 자신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미생물들이 있어요. 예. 이미 과학자들이 이런 미생물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어떤 건지도 다 분석이 됐는데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된 단백질 중에는 이 PET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효소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정보가 한 수만 건이 되는데 이 수만 건의 PET 분해 효소 단백질의 정보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 가장 효능이 좋은 애를 찾아낸 거죠. 수만 건의 효소 가운데 하나를 찾아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만 건의 효소를 우리가 다 실험실에서 일일이 효능을 테스트하려고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인력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연구진은 이 효소에, 그러니까 이 PET를 분해하는 효소의 효능을 예측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한 다음에요. 이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 수만 건의 효소 가운데서 좀 효능이 좋을 것 같은 후보 한 230여 개를 1차적으로 추론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추론한 230여 개의 효소를 가지고 실험실에서 일일이 효능을 테스트해서 최종 후보 한 개를 선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만 건의 효소 가운데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230개 정도를 1차적으로 분류를 했고 거기서 이제 최종 후보 한 개를 선별한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렇게 찾아낸 방식의 효소가 쿠브피라는 효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쿠브피, 이제 이름이 쿠브피인데 여기서 이제 쿠브라는 게 왜 이름이 쿠브냐고 봤더니 이 쿠브라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미생물이 있을 거잖아요. 이 미생물이 그 태국의 열대림에 살고 있는데 이 미생물을 발견한 그 과학자가 쿠브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미생물의 이름으로. 그래서 쿠브라는 미생물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쿠브피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근데 연구진이 발견한 효소는 쿠브피라는 효소인데 그럼 쿠브 M10이라는 효소는 어떤 건가요? 이 쿠브피라는 효소는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런 효소잖아요. 이 효소가 실험실 단위에서 이제 소량의 PET를 분해하는 데는 성능이 우수하지만 이게 이제 상업적으로 쓰려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이 플라스틱을 분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엔 약간 좀 모자른 거예요, 얘의 성능이. 그래서 이걸 상업적으로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이 쿠브피의 어떤 그 분해 능력이나 어떤 안정성 같은 걸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개선을 한 것이 쿠브 M12라는 효소입니다. 그러니까 개선을 한 건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한 거죠? 쿠브피는 이제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쿠브피 단백질의 경우에는 아미노산이 한 280개 정도 되는데 이 단백질은 그 아미노산이 한 개만 바뀌어도 이 구조가 바뀌고 구조가 바뀌면 이 성능이랄까 활성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을 하면은 아미노산을 하나만 잘 바꿔도 어떤 그 효소의 성능을 대폭 개선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선발한 쿠브피의 단백질 효소의 입체 구조를 규명을 하고 그 입체 구조를 보다 보면 이제 얘의 활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열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아미노산들이
이제 치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MCB라고 하는 거는 280개 중에 12개 아미노산이 다른 아미노산으로 치환된 변이체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쿠브 PMCB라고 하는 단백질을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 효소인 이 쿠브 MCB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좀 성능이 좀 더 좋아지도록 인위적으로 개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개량을 한 것이군요. 네. 예. 근데 아미노산의 일부를 바꿔서 단백질의 효능을 개선했다는 건데 지난해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데이비드 베커 교수가 이 단백질 구조 디자인으로 수상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여기에 활용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예. 실제 연구진은 이 그 연구 과정에서 이 예. 인공지능과 유사한 기능인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거든요. 예. 만약에 어떤 이런 알고리즘의 기능을 좀 더 개선한다거나 인공지능을 이용을 한다면은 좀 예. 개발 기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미생물이 그 만들어내는 이 PET 플라스틱 분해 효소 이 정보는 다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잖아요. 예. 이 정보를 인공지능에게 입력을 일단 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아미노산을 어떤 아미노산으로 바꾸면 이 부위에 그 이 안정성이 높아지느냐 아니면 이 효소의 분해 능력이 좋아지느냐 이런 거를 인공지능에게 계산을 시키면 사람이 일일이 테스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걸 예.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최적화된 결과를 좀 더 빨리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이 페트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성능이 좋은 효소를 개발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 플라스틱을 그런데 그냥 자연적으로 분해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효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하면 시간적인 것 이외에도 또 좋은 측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 효소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제 기질특이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 기질특이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효소는 죄송합니다. 자기가 이제 그 분해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예. 그럼 PET 플라스틱 분해 효소라면 PET 플라스틱이 분해하는 대상이잖아요. 예. 그럼 이 효소는 이 PET 플라스틱만 선택적으로 분해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PET 플라스틱 이외에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더라도 이 효소는 PET 플라스틱만 선택적으로 분해를 하니까 분해 과정에서 어떤 다른 유해한 물질이 나올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친환경적인 거고 또 PET만 선택적으로 분해하기 때문에 이 분해한 반응물들이 굉장히 깨끗하죠. 보통 이 플라스틱을 분해하면 이걸 다시 재활용해서 다른 플라스틱으로 쓰곤 하는데 그러려면 이 분해한 게 깨끗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깨끗하게 분해된 애를 가지고 다시 플라스틱을 만드니까 재활용한 제품도 이 소재의 품질이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선택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이런 그 바이오 효소에 예.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선택적으로 분해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측면이 있군요.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